6월 1일 날이 원래는 이제 딱 해야 된다는 법은 없고 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법에 정해진 개원 날짜는 6월 8일까지만 개원하면 법을 어긋나지 않아요. 근데 국회라고 하는 공간이 그게 개원 협상이 안 되면 법을 그러니까 처벌 조항이 없다 보니까 임의로 무시해가지고 막 한 달 더 끌고 개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3차 추경안이 지금 이건 사실은 이 추경은 기업 지원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지금 6월 달 안에 처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지금 개원 협상은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법사위 쟁탈전. 근데 뭐 이게 미래통합당 입장을 많이 봐줘서 쟁탈전 뭐 싸움 뭐 협상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미래통합당이 어떤 사람 꼴을 하는지를 두고 보는 거죠. 만약에 안 되면 그냥 투표합시다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103석짜리 미니정당이 옹알이 하는 것까지 다 들어줄 필요 있겠습니까? 야, 근데 간땡이가 부었구나. 180석 맛을 보더니 103석이 미니정당이래. 국회가 지금 저렇게 있는 상황인데 미래통합당한테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혹시나 듣고 있는 모질이가 있다면 180석을 몰아줬다는 건요. 사실은 당신네들 숨쉬지 말라는 거예요. 존재감 보이지 말고 무조건 협조이란 뜻입니다. 국민의 민의는. 그러니까 103석을 제외하고 저쪽에 무소속 4개 석을 주면 어찌됐건 107석만 몰아주고요. 나머지 200석 가까운 의석은 최소한 수구 세력한테는 안 몰아줬단 말이야. 네. 이럴 때는 국민의 말을 잘 들어야 국민의 지지도 받는 거예요. 저놈들 사람 됐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까지 자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법사위 같은 거는 과감하게 양보하고 그러면서 그걸 저쪽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끌려간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에요. 더울 건 더 부으라는 이야기예요. 국민의 뜻이. 뭘 견제를 하고 말게 뭐 있어 잘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양보하지 말고 포기해. 뭘 양보를 해. 포기해야지. 저희 집안 형편을 봐야지 지금. 지금 뭐 김종인 할아버지 데리고 와가지고 그 집안이 제대로 설 것 같아요? 어차피 엉망이 된 거 뭐. 지금 뭐 나래비 섰어도 다 나이 순대로 나래비 섰잖아. 그러면 초선 의원들은 다 끄트머리 서가지고 뭐 설거지 정도 할 텐데 그건 뭐 개혁이고 나발이고 어디 있어. 그냥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되지. 자 그렇다고요. 어쨌건 법사위는 무조건 가져와야 되고 아마 법사위를 만약에 뺏긴다. 또 그 법사위나 예결위 문제 때문에 개원이 늦어진다 그러면 또 국민적 비난에 또 휩싸일 거라고 다 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뭐 아주 적당하지 않습니다. 아다리? 일본말 맞지? 아다리. 그 바둑 용어 아닙니까? 빠져나갈 수 없는 것.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니까 저기서 계속해서 뭐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끄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또 저 지랄하네라는 소리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6월달 안에 3차 추경이 처리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고 쉽게 표현하면 지금은 민주당의 시간이에요. 최소 6개월 동안은.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까지 막 정체되어 있어서 못했던 것들을 막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관례 이런 이야기 나오면 정말 욕 크게 들을 겁니다. 관례하고 180석이라는 이 거대 이 의석 이 상황은 역사에서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관례 따지지 말고 새로운 관례를 만들어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을 때는 그냥 다 차지하는 걸로 합시다. 원래는 미국처럼 그냥 과반 의석 차지하면 그냥 다 상임위 다 가져가는 걸로 하는 게 사실 맞는 거죠. 그 뭐 관례 따질 것 같으면 법을 왜 만들어? 예. 자 그렇다면 법사위원장은 누가 거론되고 있을까요? 법사위원을 가져온다고 치자고 누가 거론되고 있을까요? 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제일 먼저 생각나겠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번에 옛날 그 법사위원장들 보니까 재선도 있었더만 김기춘이 법사위원장 할 때는 김기춘이 재선이었어요. 그만큼 파워가 있었던 거지. 근데 보니까 그러니까 상임위원장 대부분은 특히 뭐 여성 가족 이런 데는 재선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법사위원장은 대개 보면 상임위원장들이 3선 정도가 하니까 3선인 사람이 돼야 될 거고 대체적으로 보면 박영선이나 뭐 이런 분들은 법전공자가 아니라도 법사위원장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다만 법전공자인 경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러면 최강우 의원은 초선이라서 이번엔 안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국회라는 내부도 질서라는 게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한 뭐 8년 이상 뭐 10년 이상 숙달된 사람들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최강욱 당선자가 법사위원장이 될 가능성은 0입니다. 0. 그러니까 최강욱 당선자가 법사위에 들어갈지도 불투명한 게. 그렇지. 그러니까 언론의 주목을 너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 의원들이 견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최강욱 그 의원을 때리면 때릴수록 법사위 들어가는 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에서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요. 선수 이런 걸 봤을 때 박범계가 가장 그 유력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저쪽에서는 법사위원장을 미래통합당에 가져가면 가장 유력한 사람이 김도읍이래요. 아유. 면도 아니고 읍. 캐피탈 김. 김도읍. 미니언. 캐피탈 김은 뭐요? 박대출 아니요? 그거는 대출. 캐피탈이 이제 그 수도라는 뜻이잖아요. 아, 그 수도. 도읍인데. 박대출은 박론. 박- 론박. 미니언즈 김도읍 선생님께서는 그 기억에 남는 것이 조국 청문회 때 발 마사지 가지고 트집 잡았던 거.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으로 참으로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략 보면은 지금 교육위원장, 유기용 또는 서영교 이렇게 추천되고 있고요. 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박광원 또는 저쪽에 박대출 여기 나오네. 롬박. 저는 그 교육위원회에서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안민석 의원 이름이 안 나오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합니다. 도대체 안민석 의원이 민주당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 정도 됐으면 안민석 의원이 위원장 할 만 하지 않습니까? 5선 아니야? 예. 그 양반? 예. 야, 대단하신데. 왜 그래? 5선이면요 임기 끝나고 나면요 20년 동안 국회에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 네 번 다 교육위원회를 계속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그 5선인데 상임위원장 못한 사람이 송영길, 뭐 김경엽, 뭐 김경엽은 3선이라 그러는데 이런 것도 있고, 우리 김민석 위원장도 거론되고 있는 상임위가 있더라고요. 정보위원회 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실력은 되니까. 예. 나머지 분들은 뭐 이제 여러분들 사실 관심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정도 그 하고 나면 뭐 국방위원장 관심 있으세요? 아니요. 국방위원장은 김정일이야. 김정은? 저는 제대했어요. 알아서 하겠지. 국방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 미래통합당 쪽에서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뭐 김도읍 같은 사람 거론되는 게 나는 그게 실책이라고 본다. 김도읍은 불출마했던 사람인데요. 황교안에서 살아나가지고 결국은 당선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여상규 생각하면 정말 지긋지긋하고 이가 갈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상임위가 중요하다는 걸 국민한테 깨우쳐줘서 정말 고맙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8개 중에서 11개 민주당, 7개 저기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안하던데? 네, 줘야 아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딱 주기로 한 건 아닌데 예.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합의가 합의됐다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이것만으로도 기사만으로도 지금 엄청나게 악플이 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민주당 그 당선자 대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 그거는 미래통합당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발표한 것뿐이지 실제로 아무것도 합의된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나온 기사에는 또 다 가져오기로 했다라는 예,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게 우리가 103석 대 177석이니까 11대 7 정도 나누는 게 민주적이지 않냐는 이런 미친 발상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국민들이 어떤 당에게 절대적 권력을 줬다라는 거는 국정을 안정적으로 절대적으로 이끌고 나가되 잘못하면 니네들이 정치적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이거를 상임위원회를 몇 대 매서 나누고 내부에서 기계적으로 몇 대 매서 나누라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대통령을 한 명 뽑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왜 그렇게 따지면 투표율에 맞춰가지고 뭐 4대2로 뽑지 대통령 한 10명 뽑으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게 국가를 이끌어 나간다는 것 자체 그리고 입법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 그 과정에서 어떤 조직이 공적으로 움직인다는 행위를 자체를 할 때는 하나가 중심축이 돼서 끌어 나가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국가라는 게 뭐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건 마찬가지고 이 우리나라처럼 이념적
분열이 좀 약간 선명한 나라에서 민주당의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가 이끌어 나갔다면 국가를 민주당 스타일로 끌고 가라는 거지, 국가를 18조각을 나눈 다음에 이거는 민주당 스타일로 끌고 가고 이거는 미통당 스타일로 끌고 가, 그런 식의 그 권력 위임이 아니거든요. 다 가져갈 수 있으면 다 가져가는데 니네들 못하면 정치적 책임을 져, 이러면 되는 거고, 그리고 상임위원장 아니면 견제 못해요. 그러니까 미통당 논리대로면 연동형 비례대표 확실히 해야죠. 왜 절반만 해?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게 맞죠. 연동형 네, 비례대표제는 반대하면서 상임위원은 연동해가지고 음. 100% 반영하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11대 7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일방적 주장으로 기사를 썼다면 이게 굉장히 패착이네요. 왜냐하면 지금 7개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난리가 났기 때문에 7개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봐요. 결국은 법사위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법사위에 대해서는 여상교육과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쪽 당 상임위원장이라도 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정부를 도와주는 쪽으로 했어야 되는데 거의 국회의장급의 권력을 부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지지층, 다수 국민들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출발을 하는데, 저쪽에서는 행정부 견제라는 의미에서 거대 여당한테 어떤 식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냐면 인해전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하고 의석 차이가 거의 80석 차이가 나는 예. 그 정도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법사위를 놓고 서로 신경전이 있는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사위를 우리가 주면, 그러니까 전체 의석 비율로 했을 때 11개 대 8개, 그러니까 7개 이런 정도 나눠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마치 합의가 된 거냐 나가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법사위하고 얘기를 우리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니들이 그렇게 고집 부린다면 우리는 다 가져가겠다. 다 가져갈 수도 있다. 이거는 우리의 주장은 그런 거잖아요. 각 상임위원회 별로 배정만 해주고 위원장은 니들끼리 알아서 뽑아 하면 모든 게 예. 끝나버리는 예. 거예요. 다수결로.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법사위를 가져오기 위한 여론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래통합당에서 뭐 인해전술이니 뭐니 하면서 억울하다 그러는데, 원래 민주주의가 머리 싸움이에요. 머리수 싸움이에요. 머리수 많은 게 이기는 거지. 안 그러면 투표를 왜 해? 싸움 잘한 놈끼리 싸움 붙여가지고 이기는 놈은 붙으면 되지. 그러니까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법사위를 가져오면 거의 3분의 2의 승리라고 일단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민주당이 전부 다 상임위 먹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사실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독재란 소리 나올 만한 프레임까지 걸리려고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렇지만 이런 건 있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요. 법사위원장은 되게 독단이 있는 자리잖아요. 여상규처럼 막 처리 안 해줘 버리고 결국은 거길 통과해야 되는데, 상원이니까. 다른 상임위원회 같은 데는 법사위원장이 회의 개최권 뭐 이런 거를 갖고 있긴 하지만 어떤 안건에 대해서 다수결로 붙이면 모든 게임은 다 끝나요. 예.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나 예결위원장 등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웬만한 상임위원회는 걔들 몇 개 가져가라고 해도 난 그렇게 무방하다고 근데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이 21대 국회 상반기는 굉장히 상징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사적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18석을 다 가져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11개를 가져가고 17개를 넘겨준다고 하더라도 국회 운영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어차피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 내에서 다 이게 압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민들 그 법감정이나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이 정도로 이렇게 의석을 크게 몰아줬을 때 뭔가 크게 변했구나라는 걸 체감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이라도 야, 우리 표가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구나 하는 정치 효능감을 느껴야 되는데, 180석을 몰아줬는데 결국에는 예전처럼 뭐 60%니까 60% 해갖고 6대4로 나누는구나, 이럴 거면은 몰빵을 왜 해줍니까? 그리고 제 생각에 몇 대 몇서 나눠도 어차피 조중동은 욕하고요. 뭐 독재 프레임 씌운다고 하는데 저기 서초동에 있는 그 중국 대인장께서 사고를 계속 치시기 때문에 프레임이 오래 못 써요. 계속 무슨 중국 된장. 무슨 사고를 계속 쳐가지고 프레임 다른 게 화제를 전환해 버리기 때문에 뭐 독재 프레임을 씌운다고 하더라도 사실 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프레임 자체가 오래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정말로 합의 안 되면 저는 그냥 다 가져와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법사위 논쟁이고요.
뭐 김태진의 입장에서도 속마음에 다 가져오고 싶겠죠. 야수님의 논리가 어느 정도는 지금 현재로서 우리 지지자들한테 먹히는데 국회라고 하는 현실 내에서 민주당이 이런 것도 있다고 180석을 이용해 가지고 다 가져오는 상태가 되면 모든 독박을 다스리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협치라는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상임위원장을 몇 석을 나눠주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핵심 법사위다. 그러니까 그 법사위만큼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 뭐 어떤 분이 뭐 푸나님 이상한에 다 가져와도 됩니다라고 하셨는데 나는 안 그러고 싶겠어요. 말하자면. 근데 그게 국회 개원 자체가 안 되는 상태로 가버리고 개원이 됐다 치더라도 미래통합당 등이 참여하지 않는 범위 내 그런 식의 출발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현실적으로는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합시다. 배고파